네, 오늘 시장 코스피 쪽에서는 반도체와 금융 위주로 하락세가 강하고 아쉽게도 코스닥 800선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라는 키워드로 강한 종목들은 또 강하거든요.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 이분께 여쭤보겠습니다. 마켓 1타 강사 엠뱅고드 신광섭 매니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신광섭입니다. 네. 참 안타까운 건 오늘 글로벌 증시 안에서 국내 증시만 빠지고 있다는 맞아요. 거 맞죠? 네. 이유가 뭐예요? 이유는 딱 명확하지 않습니까? 네. 현재 정책? 정부의 반증시 정책이겠죠.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다.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. 결국 이제 9월 또는 11월까지 이제 입법에 대한 부분들, 이런 뭔가 국회 회의가 9월, 11월 예정돼 있는데 9월에 통과될지도 미지수고요. 11월 달에 또 완벽하게 결론이 나올지도 미지수다.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증시 빠지는데 그럼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 증시를 보자라고 했는데 일본 니케이 증시는 오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. 중국 상해종합 증시도 1%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. 그러면 지금 한중일 중에서 우리나라만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. 마이너스 뭐 0.3, 0.5 정도면 그냥 뭐 그러니 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지금 이제 증시에 대한 정책이 사실 6월 달까지는 굉장히 완벽하고 좋았으나 7월 조금 이제 중하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불확실성들이 좀 계속해서 증대하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매도가 나오고 오히려 뭐 일본을 사든지 지난번에도 이제 헤지펀드 관련된 부분들 말씀드렸잖아요. 일본 증시를 사고 일본 증시 더 매력적이다. 우리나라를 뭔가 국매도 친다. 계속 이런 부분들은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 포인트가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? 그럼 계속 이게 또 조정이 이제 시작이냐라고 하면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저는 이제 내일 정도면 다시 또 반등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.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. 아직 뭔가 시장이 뭔가 이제 조정으로 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간은 좀 더 남아 있다. 그래서 오히려 이런 날을 조금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기존 종목을 급하게 지금 코스닥 800포인트 깨졌다고 이거 또 하락하는 거 아니야? 뭐 인버스를 사는 이런 뭔가 역발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우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.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체적인 전략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고요. 오늘의 1타 강의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.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하셨을까요? 네, 오늘은 이제 결국은 이제 뭐 국내외적으로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겠죠. 바로 이제 지정학적 관련된 부분들을 좀 오늘 두 가지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요. 오늘 바로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. 물론 이제 제가 1타 강사에서 전진거슬 로봇을 편입하고 나서 올라가다가 좀 밀렸습니다. 그래도 오늘 시장이 약세잖아요. 시장이 좀 강한 좀 약세인데도 오히려 지금 1% 정도 견고하게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이유들. 자,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. 바로 이제 이거는 이제 연합뉴스에서 발췌한 자료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15일 날 미국 알래스카의 군사 기지에서 푸틴과 트럼프가 만났죠. 그래서 그 관련돼서 이제 트럼프는 이제 러시아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아까도 뉴스 속보 나온 거 보니까 19일 날인가요? 19일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 19일 새벽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을 한다는 소식도 나왔는데요. 지금 큰 틀에서 이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계속 얘기하지만 영토 관련된 부분이겠죠. 오늘도 뉴스 아침에도 나왔지만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인터뷰가 나왔죠. 우크라이나 헌법상 영토 포기는 없다라는 식으로. 그래서 이게 첨예하게 좀 대립하는 부분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 이제 어느 쪽의 땅들을 지금 러시아가 좀 원하고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. 마찬가지 연합뉴스에서 발췌한 지도고요. 마찬가지로 이미 이 지역은 거의 이제 러시아의 손에 다 들어간 상황이고요. 이 점선으로 보이는 지역이 지금 완충 지역.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좀 더 러시아군이 좀 밀고 들어가게 되면은 요 라인까지도 이제 러시아가 점령하게 된다.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죠. 그 상황인데도 이제 푸틴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. 왜 불리한 상황인데 왜 자꾸 영토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.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 지역 포기 못한다는 얘기예요. 지금 젤렌스키 얘기는. 그런 얘기들이 좀 계속해서 들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러시아가 지금 2차 세계대전 때 작전 쓰고 있다고 했죠. 낙고리 작전이라고 이렇게 좀 들어가고 있거든요.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게 휴전이 안 되고 계속 이 전쟁이 좀 길어지게 된다면 더 많은 땅을 또 점령당할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 현장 상황이다.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요. 아마 제가 볼 때는요. 휴전이 물론 이제 종전은 좀 힘들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.
임시 휴전 관련된 부분들은 분명히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, 왜냐하면 워낙 지금 우크라이나 전황이 너무나 불리한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못해도 뭐 3개월이나 6개월짜리 단발적인 휴전 관련된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. 그러면 휴전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시장에는 좋은 뉴스일까요? 아니면 나쁜 뉴스일까요? 네, 당연히 좋은 뉴스이겠죠. 왜냐하면 평화 모드니까요. 네,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마지막은요. 요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요. 바로 오늘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. 대북 관련된 부분들, 우리 지정학적 리스크도 바로 이쪽에 포함되어 있죠. 계속해서 지금 주장을 좀 하고 계십니다. 똑같은 얘기를요, 이제는 조금 더 섬세하게 좀 하고 계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기존의 남북 합의를 단계적으로 이행할 준비하고 있다. 그러면 단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,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럼 1단계가 뭘까요, 결국은? 민간 교류 작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와 관련된 부분들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. 그래서 지금 뭐 북한도 뭐 8.15가 사실 광복 80주년이다 보니까 이 관련돼서 북한에서 행사도 하고 우리나라도 행사를 좀 많이 했잖아요. 예,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요거를 이제 폐기를 했습니다. 이전 정권의 이 8.15 통일 독트린을 이제 폐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북한을 적대국이 아닌 한 나라의 국가로 인정하겠다. 흡수 관련된 부분은 없다. 이런 이제 독트린을 폐기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저는 큰 뉴스라고 좀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좀 어떻게 하고 있죠? 계속해서 나와라, 대화하게 좀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, 지금 북한에서는 지금 러시아랑 뭐 행사 다니고 뭐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? 계속해서.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구애 활동을 좀 하고 있어요. 구애 활동을 하고 있는데, 이런 상황에도 놓고 보게 되니까 지금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지금 모든 시선이 또 트럼프도 계속 쏠려 있는 상황인데, 조만간에 아마 한 달 안에는 이게 어느 정도 문제가 완벽하게 결론이 나올 것 같거든요. 그럼 그 다음 차례가 무엇일까?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관세 다음에 우러. 우러 다음에 뭐다? 바로 북한 관련된 이슈겠죠.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러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부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딱 이 종목을 편입을 안 했더라고요. 그래서 차트 보면서 결론을 좀 도달해 보면요. 자, 위쪽이 대북주를 이따가 잠시 뒤에 편입을 할 거예요. 대북주인데 종목명은 여기 언급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. 근데 대북주 2017년, 2018년도 때 흐름이에요. 예, 추세가 정배열로 상승으로 나오고 있죠. 근데 이제 아래쪽이 코스피거든요.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리고 하락 추세가 귀결이 되더라도요. 대북주들은 대부분 많이 올라갔다는 점.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시장이 만약에 뭐 흔들리더라든지 아니면 약간의 좀 이제 횡보, 하방 경직으로 좀 갈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려도 대북주는 간다는 점. 그래서 지금 웬만한 대북주들 다 편입을 했거든요. 다 편입했는데, 중소가 싹 다 편입했는데, 제가 딱 이 종목 편입 안 했구나 해서 이 관련주 잠시 뒤에 그 종목 한번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장에서 해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대북 관련주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. 오늘 어떤 종목을 편입할지 궁금해지는데, 네. 오늘의 1타 종목 바로 공개해 볼게요. 네, 딱 이 종목만 편입을 안 했더라고요. 그래서 이 종목을 좀 편입하고요. 당연히 이제 대장이었던 종목을 지금 가지고 나와야 되겠죠. 현재가가 2,320원이고요. 종목명은요. 일신석재라는 종목을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왜 진작에 편입 안 하셨어요? 네, 근데 다른 이제 좋은 사람들하고 인디F 워낙 또 수익률 많이 보여줬잖아요. 그런 종목들이 좀 차트가 더 이뻤기 때문에 그래서 좀 뒤늦게 가지고 나왔다라고 보는데요. 이따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아마 그러면 뒤늦게 가져온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건데요. 자, 종합 석재 업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남북 SOC 관련돼서 이전에 2018년도, 17년도 때 대장 역할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 가지 모멘텀입니다. 제가 볼 때는 25일 한미 정상회담 때 추가적인 관세 관련된 부분이나 이제 대미 투자 펀드 이런 얘기도 중요하지만 분명한 거는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북한 관련된 이슈가 다시 또 점화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,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북한版마스카 전략도 가지고 나온다고 했었죠.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대북 유화 측 계속해서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지금 김여정 부부위원장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뭔가 이제 시장에서 좀 악재적인 뉴스들이 좀 보도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단계적 이행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구애를 좀 하고 있다는 점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핵심은 남북 합의 기존
복원이다.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.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가격 전략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이미 다른 대북주들을 많이 편입을 해가지고 네. 이제 딱 하나 남았어요. 이 종목을 좀 편입한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보시면요. 좋은 사람들하고 그런 JST라든지 인디F를 편입했을 때는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좀 올라갔잖아요. 근데 지금 보시면 일신석재 어떻죠? 오히려 빠졌습니다. 근데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이동평균선으로 다시 또 이제 정배열로 돌아가는 국면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편입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1차 2,600원 선 말씀드리겠고요. 2차 목표 가격은 이전에 전고점이죠. 3,000원 선 말씀드리고요. 손절 가격은 2,000원 선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. 아마 모든 대북주들이 저는 웬만하면은 올해 하반기에는 대부분의 이전에 뭐 5월달, 6월달 고점이지 있을 수 있겠지만 요 고점을 다 벗겨 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. 일신석재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우리가 시장에서 계속 대북주를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전고점을 넘어설 수 있는 충분한 포텐셜이 있다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대북 관련주 안에서 일신석재에 대해서 저희가 1타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. 네, 투자 포인트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. 4시에 무료 방송 있으세요? 네, 오늘 4시에 여러분 너튜브에 신광석 검색하시면요.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 거냐. 내일 반등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. 종목들 저도 지금 마찬가지로 단 한 종목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습니다. 네, 뭐 여러 가지 섹터를 지금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종목을 계속해서 홀드를 이번 주 내내 해야 된다는 점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. 여러분들 지금 시장 하락 나온다고 뭔가 매도하거나 종목 포트를 뭐 조선주 간다고 조선주로 바꾸거나 이런 뭔가 행동은 제가 볼 땐 좀 잘못된 행동일 것이다.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 전략들 말씀드릴 테니까요. 오후 4시에 너튜브에 신광석 검색하시고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장이 빠진다고 우려하기보다는 좀 신중함을 가지고 대응 전략을 꾸려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. 더 자세한 시장 얘기는 무료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마켓 1타 강사 엠뱅고즈 신광석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